보통 맞고 나시면은 속이 촉촉해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내가 잠을 푹 자고 일어난 후 그런 피부 상태 같다 라는 표현을 해주시고, 시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탱탱해진 것 같다, 약간 볼륨감 없어서 쏙 들어갔던 부위가 다시 이렇게 살이 차오르는 것 같다, 그리고 모공이 좀 좁아진 것 같다. 진짜 아픕니다. 저도 맞아봐서 아는데 저는 한 번 하고 다시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이 정도로? 네,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번 생엔 포기했고, 똑같은 상품으로 피부에 주사하는 거니까 뭐 이게 잘하는 병원이 있고 못하는 병원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잘하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리쥬란 주베로? 약간 양대산맥 같던데 맞나요? 그쵸, 리쥬란 주베로 전통의 강호 진짜 양대산맥이죠. 스킨 부스터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를 좋게 해주는 모든 주사 시술을 다 그냥 통틀어서 스킨 부스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난 한 해 진짜 스킨 부스터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많은 스킨 부스터가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스킨 부스터에 관련된 강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정말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건 리쥬라니까 주베룩일까? 혹은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모두 궁금하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리쥬란과 주베룩이 뭔지부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리쥬라는 주요 성분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영어 약자로 이제 PN이라고 하는 게 주요 성분인데, 이거를 어디서 추출하냐면 연어 DNA에서 추출을 합니다. 우리가 세포가 노화가 되고 손상을 받으면 DNA가 제일 먼저 손상을 받습니다. 그만큼 세포 손상, 재생에 가장 중요한 게 DNA인데, 이 DNA를 구성하는 물질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포함한 게 리쥬란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우리 피부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요? 우리 세포의 재생을 돕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피부에 주사하게 되면은 손상받은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내 피부에 수분 장벽이 무너져서 속건조가 생겼어, 되게 건조한 피부야. 그럴 경우에 리쥬란을 맞게 되면은 되게 수분 보충이 되겠죠. 그리고 내 피부가 염증성이 있고 예민한 피부야. 그런 경우에 리쥬란을 맞게 되면은 그 염증 반응이 줄어들게 되고 피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주사가 결국에는 리쥬란이 되겠습니다. 주베룩은 PDLLA라고 하는 고분자 합성 화합물인데요. 우리 몸에서 콜라겐 재생을 돕는 어떤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들어가서 콜라겐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얘는 우리 피부 속에서 일을 시킵니다. 피부에 주사를 하게 되면 제일 처음 대식세포라는 아이가 이 PDLLA를 잡아먹어요. 잡아먹은 이 대식세포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 피부에 콜라겐 재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유아세포라는 세포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PDLLA를 잡아먹은 대식세포가 그 섬유아세포에게 야, 너 피부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콜라겐이라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 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피부는 탄력이 있어지겠죠. 피부가 탄력이 있어진다는 말은 피부가 약간 또 두꺼워진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에 볼륨감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주베룩 하면 어떤 기능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주베룩을 맞으면 내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얼굴에 볼륨감이 좀 생기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어떤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할까요? 리쥬란은 결국 이제 재생이 주요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 그리고 손상받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하시면 좋은데, 그런 피부가 어떤 피부들이냐면은 고가의 화장품을 바르고 좋은 화장품을 막 발라도 속 건조라고 그러죠. 계속 속이 막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잦은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잦은 메이크업으로 인해서 화장하고 지우고 화장하고 지우면 그게 다 피부를 이렇게 깎아먹는 일이거든요. 우리 화장 클렌징 할 때 막 닦아내잖아요. 닦아내면은 피부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잦은 화장 때문에 많이 지친 피부를 가지신 분들, 최근에 레이저 같은 시술을 자주 받아가지고 피부가 되게 예민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빨개지고 물 같은 게 조금만 닿아도 막 되게 따갑고 이렇게 피부가 갑자기 급격하게 예민해지신 분들, 그리고 여드름이 자주 나시는 분들, 그 여드름이 난다는 말은 얼굴에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염증 반응을 낮춰줄 수 있는 게 또 피부 재생을 돕는 게 리쥬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베룩은 우리 얼굴에 콜라겐 형성을 많이 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탄력을 있게 해주고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준다는 건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갑자기 잔주름이 생긴 경우, 피부에 주름이 하나 없다가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자세히 보면 보이는 그런 되게 실 같은 잔주름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잔주름에다가 딱 놓게 되면 잔주름이 쫙 펴지는 그런 좋은 효과가 나고,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많이 나셨다가 그게 싹 나으면서 얼굴에 여드름 흉터가 많이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여드름 흉터는 안 없어져.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주베룩을 하게 되면은 푹 패인 그리고 흉터를
새살로 채우게 되는 효과가 있죠. 또 피부가 아주 너무 종이장만큼 얇은 분들이 있어요. 종이장만큼 너무 얇다 보니까 아래쪽에 막 되게 혈관이 엄청 많이 비쳐 보이고 내 손에 손톱에만 딱 이렇게 스쳐도 막 상처가 막 나고 이렇게 아주 피부가 아주 너무 얇아서 손상이 아주 취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주베룩을 맞게 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튼튼해지니까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모공이 넓으신 분들, 탄력이란 말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쪼아주는 느낌이죠. 구멍을 이렇게 쪼아주는 느낌인데 탄력이 없어 모공이 이렇게 넓어지겠죠. 하지만 주베룩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탄력이 좋아지니까 이 모공을 이렇게 쭉 쪼게 됩니다. 요 이제 스킨 부스터들이 많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아, 그럼요. 아프죠. 스킨 부스터 중에 통증의 대명사라고 하면 사실 리쥬란이거든요. 오. 리쥬란은 좀 많이 아파요. 오. 그 왜 아플 수밖에 없냐면 가만히 있는 피부를 찢고 이렇게 약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리쥬란이 되게 고분자 물질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되게 찐득해요. 꾸덕합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애가 피부를 찢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아프겠죠. 그럼 주베룩은 안 아픈 편인가요? 아니, 주베룩도 아프긴 아픈데 주사를 좀 싫어하는 편이라 아픈 편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훨씬 덜 아픈 편이에요. 예를 들면 리쥬란에 비해서? 리쥬란 통증 강도가 한 10이라 치면은 주베룩은 하에서 절반도 안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쥬란하고 주베룩은 네. 뭐 이렇게 주사를 맞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건가요? 네, 둘 다 어느 정도 바로 효과가 나오긴 하는데 완전 효과가 엄청 빵 터지는 시점은 두 개가 달라요. 리쥬란은 사실 주사하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리쥬란의 원리가 세포의 재생을 돕는 거잖아요. 내 피부가 지금 손상받은 상태야. 그럼 내 피부는 빨리 재생을 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겠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리쥬란을 딱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세포들이 이거 써서 빨리 내 피부 재생시켜야지 이러니까 바로 재생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주베룩은 PDLLA라는 성분을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그 대식세포가 섬유화세포한테 일을 시키고 그 섬유화세포가 콜라겐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하청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리쥬란은 1차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주베룩은 1, 2주 후부터 효과가 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이게 지속 기간이 있나요? 네, 지속기간도 좀 다른데 리쥬란은 그 효과가 한 2달 정도 지속이 되고 주베룩은 그 효과가 3개월에서 길면 한 1년 이상까지도 간다고 돼 있습니다. 기네요. 빨리 나오진 않지만. 네, 주베룩은 빨리 나오진 않지만 콜라겐을 일단 실제로 만들어내게 하니까 그 만들어진 콜라겐이 분해되는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 지속 효과가 조금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시술하는 부위는 동일한가요? 둘이 시술하는 부위가 좀 다릅니다. 리쥬란은 대부분 얼굴 전체 피부에 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놓게 돼 있고요. 주베룩은 탄력이 필요한 곳에 약간 좀 집중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많이 움직이는 눈가, 입가 쪽에 많이 사용하게 되고 볼륨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안면부에 많이 하게 되죠. 맞으신 분들이 뭐 어떻다, 뭐 이렇게 후기 같은 거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보통 리쥬란을 맞고 나시면은 속이 촉촉해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내가 잠을 푹 자고 일어난 후 그런 피부 상태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죠. 그거 정말 잘 느끼신 거죠. 왜냐면 자면서 재생을 하잖아요, 피부들이. 딱 리쥬란의 효과를 정말 제대로 느끼신 거죠. 주베룩을 시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탱탱해진 것 같다. 약간 볼륨감 없어서 쏙 들어갔던 부위가 다시 이렇게 살이 차오르는 것 같다. 그리고 모공이 좀 좁아진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시술도 뭔가 부작용이나 단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리쥬란의 단점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통증, 악명 높은 통증이 시술하기 꺼려 하시는 요인이 되지 않나 싶고, 뭐 멍이나 붓기 같은 경우야 뭐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편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붓기 중에서도 우리가 엠보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화장지, 엠보싱 화장지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도 엠보싱이 생기게 됩니다.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걔가 오래 가겠죠. 왜냐면 묽으면 묽을수록 피부 안에서 넓게 쉽게 빨리 퍼져버릴 건데, 그러다 보니 리쥬란은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엠보싱이 조금 오래 가는 편이에요. 통상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갑니다. 조금 얇은 피부에 얇게 드러날 경우에는 사실 좀 길게 가면 일주일까지도 가시기도 해요. 주베룩은 마찬가지로 이제 멍과 붓기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만, 가장 큰 부작용 이슈가 하나 있는 게 결절이라는 게 있어요. 결절이 뭐냐면 얼굴에 좁쌀 여드름처럼 조금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데, 좁쌀 여드름은 터트리면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결절이라는 건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결절이 왜 생기냐면, 아까 그 주베룩의 원리가 제일 처음에 대식세포라고 하는 애가 잡아먹으면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대식세포가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또 일으키냐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대식세포가 좀 과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버리면은 그 주베룩 성분이 피부 내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걸 결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절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럼 결절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주베룩으로 생긴 결절들은 열에 약하다고 돼 있어요. 고주파 시술 같은 것들로 깨기도 하고, 근데 그걸로 안 되면은 부득이하게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결절 부작용이 좀 최소화된 스킨 부스터들도 최근에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레디어스라고 하는 콜라겐 부스터인데, 얘는 약간 성분이 살짝 다릅니다. 주베룩은 PDLLA라고 하는 그런 합성 고분자를 사용했다면, 레디어스는 카아라고 하는 성분을 쓰는데, 이 카아라고 하는 성분이 섬유화 세포한테 바로 콜라겐을 만들어내기 시켜요. 대식세포라고 하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현저하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 결절이라고 하는 좀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아예 확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 막 바늘이 막 들어갔다 놨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거 이제 인젝터라고 하는데, 인젝터가 바늘이 아주 여러 개 있어가지고 네모나게 생겼는데, 피부를 이렇게 쭉 빨아들여 가지고 바늘이 쫙 나와서 짧은 순간에 스킨 부스터를 딱 주사하고 빠지고 이런 기계거든요. 리쥬란이랑 주베룩을 할 때 어떤 걸로 맞으면 더 좋을까? 인젝터가 좋을까? 손주사가 좋을까?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쥬란은 인젝터, 주베룩은 손주사가 좋다. 왜냐면 리쥬란 뭐 때문에 제일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신다? 아프다. 진짜 아픕니다. 저도 맞아봐서 아는데 저는 한 번 하고 다시는 못 하겠더라고요. 약간 그 정도로? 네,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번 생엔 포기했고, 그만큼 통증 조절이 아주 중요한데, 인젝터에는 바늘이 여러 개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얼굴에 스킨 부스터 하려면은 얼굴에 수백 번을 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인젝터는 한 번에 바늘이 24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럼 한 번 이렇게 툭 찌를 때마다 손주사를 24번을 찌르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한 번 주사할 때 용량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리쥬란이 되게 꾸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꾸덕한 거를 한 번 피부에 밀어 넣는데 되게 많은 용량을 억지로 밀어 넣게 되면은 그만큼 피부를 왕창 찍고 들어가니까 많이 아프겠죠. 근데 인젝터는 손주사보다 훨씬 소량을 주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증 강도가 현저하게 조금 낮은 편이에요. 리쥬란을 인젝터로 쓰면은 이렇게 많이 새버려서 안 좋다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리쥬란은 뭐다? 되게 끈적하고 꾸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꾸덕하고 끈적하다는 말은 얘들 성분들끼리 자기들끼리 자꾸 뭉쳐 있으려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물성이 얕은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 얘기가 되겠죠. 주베룩 성분 자체를 생리식염수와 섞어서 쓰게 돼 있거든요. 보통 이제 8에서 10cc라는 꽤 많은 양에 섞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물에 가까워요. 물성이 물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묽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를 인젝터로 사용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줄줄줄줄 흘러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베룩은 손주사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근데 이거 같이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같이 받으면 너무 좋죠. 리쥬란은 재생, 주베룩은 탄력이니까 둘이 함께 하게 되면은 재생도 잡고 내 피부 탄력도 잡고 엄청 좋죠.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그 두 시술을 같이 하십니다. 뭐 다른 성분이랑 막 섞어서도 주사를 한다고 하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뭐 다른 피부에 필요한 것들, 뭐 좀 색소도 없애고 싶고, 아니면 뭐 피지 분비도 줄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스킨 부스터들과 믹스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결국엔 얘들도 어떤 물질이잖아. 화학 물질들이잖아요. 근데 얘들을 섞었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이 나타날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베룩을 어떤 것과 섞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건 이제 병원의 몫이죠. 그런 것들의 노하우가 있는 병원들은 아주 적절한 조합을 잘 찾아서 믹스를 해서 주사를 해드리기 때문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좀 스킨 부스터를 잘하는 병원을 좀 찾으려면 어떤 꿀팁 같은 게 없을까요? 똑같은 상품으로 피부에 주사하는 거니까 뭐 이게 잘하는 병원이 있고 못하는 병원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잘하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통증을 많이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야겠죠. 왜냐면 내가 시술 받는데 너무 아파. 그럼 일단은 시작부터가 꺼려지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옛날에 있었어요. 시술을 받다가 나 아파서 못하겠다. 나 돈 낸 거 환불 안 해줘도 되니까 나 안 할란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통증을 잘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데, 기본적인 방법이 마취크림을 바르는 거죠. 마취크림도 만 1, 20분 바른다고 통증이 경감이 많이 될까요? 많이 안 아플까요? 아닙니다. 그 마취크림도 충분히 긴 시간을 좀 바르셔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 30분 이상 바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근데 나는 마취크림으로도 안 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면 마취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마취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인가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우리 통증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바늘을 찌르면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바늘을 찌르는 행위에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바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덜 아프겠죠. 바늘은 숫자가 높을수록 크기가 작거든요. 저는 33게이지 이상 아주 얇은 바늘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그 병원에 혹시 스킨 부스터를 맞으러 가셨을 때 혹시 몇 게이지의 바늘을 쓰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내가 통증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멍을 최대한 덜 들게 하는 병원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결국 스킨 부스터라는 게 내가 얼굴 예뻐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술을 받았더니 완전 얼굴에 막 알밤만한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 이 멍 때문에, 멍 사라질 때까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멍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작은 바늘을 사용하는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피부에 있는 혈관을 찔러서 혈관이 터지면서 그 피가 퍼져서 그게 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늘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혈관을 찌를 위험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작은 바늘을 쓰는 게 좋겠고, 우리가 스킨 부스터 시술 중에도 얼굴에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피가 탁 나게 되면은 그걸 꾹 누르고 충분히 기다려줘야 돼요. 피가 멈출 때까지. 그럼 멍이 안 나거든요. 그 말은 결국에 뭐냐면 수백 번 찔러야 되니까 빨리 피가 나도 그냥 무시하고 빨리 놓고 이러는 병원보다는 한 땀 했을 때 피가 나게 되면 그거를 충분히 시열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으시는 게 멍도 최소화하고 효과도 좋게 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엠보싱을 최대한 빨리 없애주게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건데요. 그 엠보싱이 없어지는 게 한 2, 3일, 길게 가면 일주일도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를 빨리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이런 관리 기계들이 있어요. 인텐스 울트라라든지 LDM 같은 관리 기계들이 있는데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에 스킨 부스터 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관리 기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꿀팁이 될 수 있겠어요. 네 번째는 너무 싼 곳은 피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쥬란에다가 그 원액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성분을 섞어가지고 그 용량을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베룩도 제가 생리식염수랑 섞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적정 용량이 한 8에서 한 10cc 정도가 적정 용량인데 생리식염수를 한 20cc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용량이 엄청 늘어나죠. 용량이 뻥튀기가 돼서 이제 공갈빵인 거죠, 공갈빵. 안에 속은 텅 빈 거예요. 걔를 이제 피부에 주사를 하더라도 원 성분 자체의 함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효과가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택도 없이 싼 거는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저는 원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리쥬란과 주베룩 원가를 알다 보니 리쥬란은 1cc당 한 10만 원보다 싸면은 조금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주베룩은 한 1cc당 6만 원보다 싸다. 이럴 경우에는 좀 뻥튀기가 돼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모든 곳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가격대 이하라면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은 리쥬란과 주베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